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후에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싶은 여러 번 또 저에게 요청을 했던 인문명리학의 대가시죠. 유동학 원장 7개월 만에 제가 다시 모셨습니다. 네, 유동학 원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7개월 만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또 7개월 만입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는데요. 네, 7개월 전에 바로 이 시간, 장소에서 했던 시대의 국운과 우리의 주요한 인사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시 관심을 가지셔서 약 50만 명이 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유동학 원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결과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도 그에 이어서 다시 또 유동학 원장을 모시고 주요 인사들의 최근 이 운의 흐름이라든가 국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이 자체를 뭐 100% 맹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실 하나의 지표로 삼을 만합니다. 유동학 원장님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덕분에 제가 이제 알다시피 2019년 연말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총장으로 재임하는 당시부터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또 대선 날짜도 윤 대통령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지가 막 12개가 연결될 정도로 자축인묘 진성호미가 사주에다가 운에다가 이 짬뽕이 돼가지고 반드시 이길 것이 됐는데 그 덕택에 저도 윤 대통령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자유우파들은 이제 이재명만 대통령 안 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등 가장 대한민국 정치사에 크게 기여한 것은 지금 그 사법 리스크로 골육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의 알다시피 지금 조폭 출신 쌍방울 회장 김성태라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대권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수사는 다 물 건너갔겠죠. 그렇습니다. 수사는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런 거를 이제 뒤집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만 해도 참 감동스러운데 그 덕택에 저도 요즘에 우리 학당에서 수서에 여기 있는 우리 해명학술원에서 매주 목요일, 토요일 또 명리학 강의하고 중국 역사 지리하고 엮어가지고 일주일에 4시간씩 강의를 하시는군요. 강의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해주고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목요일도 하고 또 저녁반도 새로 개설할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대구 대구 경주 제천 멀리서 공부하러 와요. 그 다음 아시아투데이 방송 덕택이고 그렇군요. 멀리서 이제 유튜브 보고 꾸준하게 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러니까 이제 좀 신뢰를 해서 이제 많이 찾아오시고 또 상담 손님들도 그 덕택에 윤석열 대통령 나서 줄을 서가지고 서너 달씩 예약이 밀리고 저도 지금 호황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도 민생도 호황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우리 유동학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아주 거의 전성시대 호황이다. 그 기운이 그대로 대한민국으로 펼쳐져서 대한민국 경제도 호황을 맞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전반적인 국운이라든가 거기에 주요 포스트들, 인물들이 어떠한 기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대선이 있던 작년에 비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이렇게 대한민국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른바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지금 줄줄이 구속 또는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의 국운이 더 이 풍파
바람과 비가 몰아치는 그런 해가 될 텐데 글쎄요, 대한민국 국군 총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일단 총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 대한민국은 네. 이제 정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동북방이라 하잖아요. 네.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북방. 네. 동북방이라는 것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북동부 지역이거든요. 네. 북동부. 네. 그러니까 이제 만주라든지 한반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네. 이제 간방이라 하거든요. 간방. 간방. 명명, 간방. 모서리 간방이란 말은 네. 축간인 방향이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간방에 태어난 민족인데 우리가 가벌병경 무기갱신 중에 우리는 나무의 나라라고 합니다. 감목의 나라. 아, 감목. 큰 예. 아주 우뚝선 네. 추진력이 좋은 우뚝선 감목의 나라.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감목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범띠가 돼요. 범띠는. 임목. 아. 임목. 아까 이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아시아투데이 네. 빌딩 이름도 인형 빌딩. 범인자 써요. 근데 내가 오면서 네. 이 사람은 이런 장명한 인물이 뭔가 범의 기상을 원했구나. 제대로. 범은 이게 쫙쭉 뻗는 스프링 같은 거, 용수철. 치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강한 네.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5천년의 역사에서 20년 집권하면서 초스피드로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우길승천하는 기운이 감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면여이란 말은 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행기야. 나무가 이 뿌리를. 나무가 뿌리 내리는 건 띠가 뭐냐면 범띠, 토끼, 토끼. 용. 용. 그러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계절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서서히 자립하고 뿌리를 뭔가 제대로 서르기 시작하는 운이 왔다. 작년부터. 예. 네. 그래서 뭐 그렇군요. 정권이 바뀐지도 모르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5년 동안에 본인은 정치를 잘했다 싶지만 일반 네. 국민들은 아니다. 실정이 너무 많았다. 그런 걸 느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 신인인데 1년도 안에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헌정사 최초로 예. 그렇게 빨리 대통령 된 사람은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알다시피 예. 그죠? 이른바 영선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해본 그렇죠. 분이 대권을 잡는 아주 매우 이례적인 그런 정치 히스토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범, 토끼, 용, 용은 자립하고 자립한다. 뿌리를 쭉 그렇지. 내린다. 내년까지 내리면서 내년 지나면 이제 25년부터 27년까지는 네. 이제 나무가 나무의 목적은 꽃을 피워야 되거든. 그렇죠. 꽃을 네. 피우면 이제 오행상으로 뭐라 하냐면 가벌 병정 다음에 이제 가벌의 목적은 나무의 목적은 봄의 에너지거든요. 봄의 그렇죠. 기상. 네. 봄의 목적은 뭐냐? 여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꽃을 우리가 피우기 청춘 남녀들이 연애하면서 네. 가벌은 청춘 남녀들인데 연애하면서 한참 연애하는 시절은 가벌 다음에 병하야. 그래서 이 병하라는 글자는 사방팔방으로 막 꽃을 피우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상태로 오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해갖고 연을 만들어갖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이 음양오행도 그렇게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무토나 가벌 병정 다음에 무나 기토는 터제이기 때문에 생활 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결실을 맺는 게 이제 가을로 가는데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신금, 임수, 개수로 가면 이제 가을이 되면 경금이면 나무에 열매가 맺혀가지고 예. 결실을 맺고 또 결실 맺고 남은 씨앗을 겨울에 임수와 개수에 저장해가지고 예. 또 다음에 봄을 기다리는 이 우주의 순환 원리가 가벌병정 무경시 임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갑목의 나라인데 네. 작년부터 내년까지는 뭔가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다 25년부터 27년 네. 이제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겠죠. 그때 되면 이제 사오미, 사오미라는 말은 뱀띠, 말띠해, 말띠. 양띠해가 오면 나라가 이제 꽃망울을 확 25년부터 예. 26년, 27년.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도 제가 봤을 때 예. 24년도도 이제 나무가 중심을 잡고 이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행스러운 게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 팔자에 사실은 재가 약하거든요. 재물재자. 재물제자. 돈에 별로 관련도 없고 우리 알다시피 실제로 돈이 별로 없었다고 그러죠. 결혼할 때까지도. 돈에 뭐 집착 안 하고 막. 예. 예? 그러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운이 사주에서 운에서 사주에는 부족한데 운에서 대운하고 10년마다 오는 대운하고 해운에서 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50 넘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남자한테 재물은 여자와 돈이거든. 50 넘어서 여자가 나타나면서 윤 대통령께서도
김건희라는 여성을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돈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본인에는 재운이 없는데. 그렇죠. 예, 여성을 맞아들임으로써. 그렇죠. 재운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런, 예, 권력까지 거머쥐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무조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경제, 민생 이거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금사주인데 바위 같은 겨울에 사풍이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에 우뚝 서 있는 바위거든요. 바위란 말이에요. 근데 바위에 생명을 나타내는 나무가 별로 없어. 옆에 황량한 벌판에 나무가 재물과 여자거든. 예. 근데 늦게 들어왔대죠. 그래서 그렇죠. 그분이 이제 김건희 여성이라 김건희 여사가 들어오면서 돈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우리 보면 총각 때려 보면 막 혼자 뭐 친구야 이러다가 그렇죠. 결혼하면서 현실을 깨닫거든. 남자한테 재물 제자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남자는 대체적으로 보면 친구, 의리,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거든. 네. 여자는 좀 현실적이고 여자가 좀 현실이 되는 건데 이제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나무가 돌았단 말이에요. 이민, 계묘, 갑진이거든. 간지로. 작년부터 물하고 나무가 돌았단 말이에요. 예. 작년부터. 또 올해도 계묘라는 말이 위에는 겨울에 이슬비, 눈보라, 봄에 이슬비와 눈보라고 밑에는 나무가 생명력이 막 경칩지 않아서 확 잔디처럼 막 좌우로 퍼지는 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내년에는 갑진, 을사가 이 갑하고 을이 생명력을 나타내고 제 경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예. 다행히 해운에서 재물에 대한 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돈, 경제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네. 또 돈이 중요하구나. 민생이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이 초지일관되게 윤석열이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국민들의 먹거리, 나라의 경제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하반기가 더 운세가 더 좋습니다. 아, 집권 꽃을 하반기가. 피우고. 왜?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겨울에 사풍이 몰아치는 산과 바위에서 서가 우뚝한 바위인데 생명을 나타내는 나무가 별로 없댔잖아요. 불하고. 그러죠. 나무하고 불도 없어. 그 사주에. 불이 없으니까 새 사주에 불은 이제 관이래갖고 정관평관이래갖고 자식을 나타내는데 그게 없어. 자식이 없죠. 불이 없다고. 따뜻한 에너지 왔는데 2017년부터 가보라는 대운이 왔어. 봄과 여름이 대운에서 10년 다리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죠. 17년부터 내리 10년 와붙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된다고 한 거죠. 처음 사주에 부족한 게, 예. 그 상막한 산에서 바위만 있는데 나무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막 나무가 막 자라니까 생명이 피니까 막 국민들한테 인기를 끄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마 내년이 훨씬 좋아요. 올해보다는 내년. 예, 올해는 좀 시끄러워, 솔직히. 그렇죠. 네. 집권 후반기에 갈수록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을 하실 겁니다. 뭐니 뭐니도 지금의 최대의 관심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죠. 자, 이재명 대표 올해의 운명 이것을 우리 유동학 원장께서는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이재명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데이터 띄울 수 있습니까? 이재명 거?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이분은 사풍이 몰아치는 이제 이분이 태어난 게 이제 양력으로 63년 12월 8일이거든요. 예. 요거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옛날에 그 좌파 유튜브 매체 이동영 TV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더라고. 시까지 이야기하더라고. 63년. 예. 미들미 12월 8일. 12월 8일 음력으로. 음력으로 10월 23일. 그러면서 시까지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 어머니께서 네. 이 아래까래 한다 자식이 많아서 그렇죠. 본인 입으로 그래서 전바치한테 가가지고 23일인지 23일 이러면서 이재명 씨가 하는 말이 음력 10월 23일 15시에서 16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5시에서 예. 16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한 15시로 봐가지고 봤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청자들이 보게 나오는 이 띠가 개묘창이 된 거죠. 예. 원래가 개묘년이잖아요. 근데 14시로 지금 바뀌었는데 저거 괜찮습니까? 예, 14시 맞아요. 14시? 개미시. 예. 좀 아까 15시에서 16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갑신시로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재물 제자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미시로 본 거예요. 미시로. 예. 예, 풀어주시죠. 그런데 저 이제 63년이면 이제 개묘년이라 하거든요. 예. 63년생은
토끼 중에서도 토끼띠. 개묘. 개묘. 저 데이터를 보시면 위에 글자가 시커멓잖아요. 아, 저 개자가 검은 검은 토끼. 글자거든요. 그렇죠. 오, 검은 토끼죠. 올해가 검은 토끼네요. 그렇죠. 아, 올해가 그리고 검은 원래 토끼. 그 이재명 씨가 원래 양력 12월 8일이 한갑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이재명 씨는 음력 10월 23일로 챙길지 모르겠고 양력인지 모르겠지만 네. 음력을 챙기면 원래 12월 23일, 양력으로 챙기면 12월 8일이 8일. 자기 한갑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네요. 개묘년이니까. 네, 네. 근데 저기 위에는 음. 편이란 글자가 있는데 네. 저 밑에는 비견, 저 걸럭이란 말은 뿌리가 강한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달이 저 갑자월이에요. 저 한자가 갑자거든요. 갑자. 60갑자 할 때. 달의 기세가 세죠. 그 저 갑목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스프링과 용수철 같아 갖고 목표만 있으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격이 갑목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 보면 을목이라는 저기 파란 글자에 작은 거 갑을 할 때 저기 작은 나무거든요. 네. 근데 밑에 글자는 이제 권력 의지를 나타내는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편관. 저 생일이 보통 그 편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음. 보통 권력 의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로 정치인들은 생일에 편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편관은 뭐냐? 관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관은 행정관료 같이 안정성 있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정관이고, 정관이고. 행정관료나 대기업이면 뭔가 반듯하게 생겼어요. 우리 예. 저번에 보니까 네. 우리 저 전무님 사주도 보니까 정관이더라고. 반듯하고 반듯하게. 원리 원칙 네. 이런 거죠. 편관은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야. 네. 그래서 정치인들은 주로 편관의 성향이야.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인들은 합리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학정 편향이 심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권력 잡으면 거의 독재로 많이 흐르는 게 뭐냐면 편관의 네. 그 에너지 자체가 그래요. 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일지에 그 생일의 밑에 있는 글자를 일지라 하거든요. 일지. 일지는 나의 치사 선택이고 나의 취향이고 배우자 자리고 건강공도 되고 하는데 저 을목이라는 것은 일간이라고 저 유라는 글자 저 하얀 글자가 당유자거든요. 당육자죠. 예. 우리 동서남북은 서자에다 짝대기 하나 끄면 이게 당유자가 그렇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옆에 이 물수변을 써보면 술주자가 되는 거죠. 술주자가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기 근데 이제 을목이라는 글자에 저 닭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편관이라 해가지고 절대로 고개를 안 숙이고 어떤 목표만 있으면 거기만 보고 달려가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고개를 안 숙일 겁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네. 너 무기징역이야. 최소 12년 받아도 끝까지 정치적으로 한가할 겁니다. 편관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편관은 단점이 있어요. 네. 말년을 독재적으로 가면 독재 성향인데 고독이 중중하다. 고독이. 아. 편관의 특성이. 그래서 권력자들이 말로가 대체적으로 보면 비참해. 비참하죠. 예, 왜? 권력 잡고 나면 자꾸 독재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편관은 뭐 새끼 내가 권력을 줄 테니까 받을래 안 받을래. 지금 더불어민주당 알다시피 우리가 황당하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나는 헌정사 이래 여야 정치인 가운데 저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그렇죠. 야당 대표 처음 봤거든요. 그럼요. 당일에 처음 보셨죠. 예. 그리고 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 와이프도 그렇지. 자식도 그렇지. 온갖 비리 혐의 덩어리인 거야.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무려 169석이나 갖고 있는데도 그렇죠. 지금 독재라 문성열 때문에 웃긴 게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권력이 행정부만 있습니까?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럼요. 행정부도 권력이고 입법부도 권력이잖아요. 아유, 국회. 당연한 권력이죠. 또 사법부도 그 네. 권력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아시아도 언론, 언론도 권력이죠. 그래서 그렇죠. 원래 네. 민주사회는 사부로 하잖아요. 권력이. 근데 행정부만 권력이 가진 거 아니잖아요. 예. 진짜 더불어민주당이만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그렇습니다. 예. 그래놓고도 뭐 윤석열 독재 탄압 그래 말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없잖아. 뭐 요즘 보고 요 근래 지금 보니까 뭐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하고 예. 하면 거의 뭐 10%포인트 차이가 나고. 심한 거는 그렇습니다. 15% 네. 나쁘고 이러니까 전라도 당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것도 모르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오늘 제가 오전 방송에도 아 제가, 보셨어요? 예, 예, 나도 이제 얼핏 보니까 네. 저런 식으로 하면 그 우리 몇 명 그 더불어민주당에 양식 있는 국회의원 몇 분들이 뭐 조홍천 씨라든지 그렇죠. 뭐 바른 부산의 소리, 김혜영 씨라든지 바른 소리 하는, 네.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저번에 박영선 씨도 그러대 네.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예. 큰 인물이 되려면 공천권 내려놔라. 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일지에 팽관에 있는데 공천권 때문에 사람들이 160하면 눈치 보려고 탁 예. 따라가고라는데 내놓을 것 같아요. 내려놓을 리가 없죠. 없죠? 예, 내려놓을 리가 그럼 없습니다. 끝나는데. 예. 아, 자기는 말이야. 나는 그 개인적으로는 사법부 판정은 끝났다고 봅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네, 7개입니다. 7개. 네. 네. 그런데 저 사람은 뭐예요? 160하고 거대 권력을, 입법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완전 방패막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계속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천 계양에 가지를 않나. 당대표 나가지를 않나. 그런 거 보면 또 한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왜? 저 사람 기운이 그렇잖아요. 을목이고 겨울에 인동초거든요. 저 사람은.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에 을목이라는 존재는 나도 아까 하면서 아까 뭐 예. 했지만은 네. 쑥뜸을 뜨고 왔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갖고 이 쑥과 같은 존재예요. 을목은. 아, 생명력이. 생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을목을 밟으면 밟을수록 살아남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윤미향 씨도 을목이고 아, 그렇습니까? 한동훈 씨도 을목이고 문재인 씨도 을목이고 대부분 다 을목이군요. 안철수도 을목이고. 근데 을목은 큰 인물은 별로 없는데 잡초 같아요. 아, 생명력은 끝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가벌병정 무기갱신 중에 음력 2월 경칩이 지나고 춘분이 있잖아요. 네. 지난 그때 에너지가 이 을목의 에너지거든요. 그럼 어때? 봄에 막 그 겨울에 그 얼어 있는 땅을 우리가 이러면 이번에 트리키에 지진 났지만은 땅에서 막 치고 올라가지고 간목이 을목이 막 잔디가 막 좌우로 막 생명이 좌우로 잔디같이 쫙 퍼지는 예. 밟으면 발속 때문에 현실적이고 생존 경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또 아하. 장점이 또 뭐냐? 네. 저 을목이 문재인 대통령 뿌리가 없어. 을목이 뿌리가 없으면 약한데 이재명 대표는 을목이면서 띠가 아까 개묘잖아요. 개묘. 그 을목이 묘를 깔고 앉으면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뿌리 내리 나무가. 그러면 진짜 겨울에 인동초가 땅에서 뿌리 내린 봄을 맞이해서 그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살아남은 진짜 이름 그대로 인동초가 될 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아까 그거 한번 떼어볼래요. 자, 근데 저 사주에서 골 때리는 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옆에 붙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뭐 김성태, 김만배, 뭐 정진상, 김용 이런 그 동지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김성태는 쌍방울 회장 김성태입니다. 예. 김성태가 아니고. 예. 쌍방울. 네. 네. 근데 옆에 저 보면 을목이랑 같은 파란 글자가 밑에 지지에 뿌리 하나 내렸죠. 토끼 묘자가 같은 오행이잖아요. 네. 저걸 뿌리를 내렸다 하거든요. 저걸 명리학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걸록이라는 글자를 써요. 비경걸록. 그러면 안 그래도 을목 자체도 생명이 강한데 뿌리까지 내리면 밟아봐도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사주에서 골 때리는 게 옆에 겁재라는 파란 글자,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예. 정치인들한테 또 겁재라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겁재라는 뜻은 동지도 되고 총칼찬 무인도 됩니다. 아, 총칼찬 무인. 예, 네. 무인, 총칼과 같아. 파이터 기질. 아하. 겁재는 그래서 을목한테는 저는 겁재라는 간목이 반드시 있어야 파이터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한동훈 장관도 저 을목 옆에 간목이 있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그러니까 때리는 예, 파이터. 을목 자체는 사실은 열이거든요. 생긴 거는. 네. 근데 옆에 간목이 있으면 쉽게 하면 동지란 말이야. 근데 저 을목은 네. 지대가 낮아. 우리가 겨울에 나무가 잔디 같은 게 낮은데 예. 자기가 을목의 존재는 햇빛을 봐야 되거든. 나무의 존재는. 네. 그래 광합성을 봐야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과실을 열게 되고. 근데 이 을목 자체는 꽃을 잘 못, 왜냐면 햇빛 보기는 왜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큰 나무가 있어, 거목. 그게 간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을목은 간목을 옆에 동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야 햇빛을 봐야 돼요. 근데 다 옆에 을목 옆에 간목이 있잖아요. 예. 저 겁재가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동지들이고 김만배, 김성태, 정진상, 김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주를 등락개갑이라 해가지고 네. 을목 옆에 간목이 있는 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명리학에서 겁재라는 글자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왜 재물을 뺏어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아. 근데 저 겁재는요, 동지는 동지인데 공짜가 없는 동지야. 아. 재물을 겁탈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옆에 붙어 있는 사람. 재물을 겁탈하기 위해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제 쉽게 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묵자고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동업자죠, 동업자. 예, 대장동 일당들. 그렇죠. 뭐 그런 우리가 사람들.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이 저기 급제예요. 근데 이름 그대로 재물을 급탈하는 동지란 말이에요. 아하. 근데 저런 거는 급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관이라는 글자가 관이 있으면 나한테 공권력이나 권력이 있으면 네. 급제가 함부로 못해요. 온순해요. 왜? 겁이 무서워. 법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재명이는 저 급제를 다스릴 만한 글자가 생일의 평과이라는 글자밖에 없거든요. 네. 저기 사실은 위에 있어야 옆에 동지들이 함부로 못해요. 근데 저 급제는 관이 무력화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기 한마디로 도둑놈으로 변신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 주변의 사주를 보면 예.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 급제가 왜 필요하냐. 자꾸 세를 넓히기 위해서는 세를 자꾸 키워야 되거든. 예. 그 쉽게 하면 이제 이번 사건에 보면 그 검찰에서 말해 나도 그래 보고 있는데 예. 지역 토착 비리. 비리 기업이 나고 지역의 인허가 기초단체장 네. 인허가관을 그렇죠. 갖고 있는 단체장. 기초단장이 네. 합작을 해가지고 지역 토착 비리단 말이야. 그렇죠. 한마디로 인허가권 장사를 한 사람이거든 이재명 씨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완전히. 그렇죠. 네. 그런데 직접 돈을 안 받지 바보같이. 내가 암묵적으로 밀어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알아서 정치 자금 주고 예. 보이게 제3자로 우회를 하든가.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 저수지론. 네. 뭐. 저수지에 돈을 파킹해 놓다가. 파킹해놨다가 예. 필요할 때 필요할 써먹도록 해줘. 나는 통장이 그거 받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이재명이가 그 정도의 바보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증거대 봐라. 직접 받은 거 없죠. 우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주민 정황을 보면 거의 99.9%가 범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1억인가 한때가 없는데 그 껍데기 정진상이가 뭐 김용이고 유동규고 김만배가 1억 원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말도 네.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는 워낙 깨가 많잖아요. 네. 교활하거든. 아주 왜 교활하다느냐면 저 사주를 보시면 저 사주가 그 시커먼 글자가 너무 많아. 저 사람 편인이란 글자거든요. 4개가 있네요. 아, 3개군요. 네. 저 세 개지만 하나 아셔야 될게 독자들은 예. 태어난 달 밑에 저 자라는 글자 있잖아요. 지. 지. 저기 월지라 하거든요. 명리학은 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태어난 달에 왜? 저기 명리가 가는 곳마다 왜 해석이 다르냐? 에너지 굵기가 달라요. 세기가. 아.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월지의 에너지는 다른 글자보다 3배에서 4배야. 그러면 저 자라는 물자, 편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보다 서너 배야. 네. 그런데도 위에 또 좌우에 또 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물이라는 글자가 편이라는 글자가 저 사람은 물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건가요? 물? 지금 개수, 시커먼 글자가 물이죠. 음. 저 표시가 시커멓게 됐잖아요. 네네. 저기 개수, 편인 해놓은 거 있죠. 네. 저기 시커먼 게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한테 편인 과다격이라거든. 그 편인 과다격은 뭔가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잔머리, 자기 기만, 네. 순발력, 좋게 이야기하면 순발력과 임기응변이 탁월한 거예요. 아하. 즉흥적인 걸 좋아하고. 예. 근데 저게 알고 보면, 네. 내면을 알고 보면, 자기 기만이고 속임수예요. 근데 유행에 빨리 회전하고, 직관력이 엄청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인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예. 제도권 공부를 별로, 뭔가 상식적이고 제도권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지가 하고 싶어도 갑자기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집안이 망해버갖고 학교를 못 가게 된다든지 아하. 쉬었다 간다든지. 그래서 이게 편인이 자격증이고 검정고시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격증 쪽이 많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갖고 검정고시 했죠? 네. 대학 가고 결국 변호사 했잖아요. 그죠? 저기 편인 과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저기 월지를 기준으로 저 시커먼 글자가 많잖아요. 저 눈에 보이는 건 3개지만은 네. 점수로 따지면 6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렇게 편인이 많으면 순발력이 좋지만은 지금 저분이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까지 해도 어쨌든 간에 그렇죠. 지방정부의 단체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전국적 주목을 안 받아요. 근데 이 대권 주자가 됨으로써 네. 전국의 언론, 방송, 모든 국민의 스포트를 보도보니까 과거에 속이고 왔던 게 이제 뽀로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인이 결국 까발리 보면 기만이고 순간순간 속인 머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많이 굴리다. 잔머리 대마왕이라지. 잔머리 대마왕이다. 저 사람은. 저기 한두 개만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아. 그 머리를 너무 돌려뿌는 거야. 네. 응? 뭐 누구 말 요즘에는 조국 씨가 과거에 했던 말이 자기한테 돌아가고 네. 조만 대장경 하지 말고 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이만 대장경이라고 네. 이재명이가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렇죠. 자기한테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었다. 과거 그렇죠. 이재명의 발언이었다 하는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바로 예. 이재명이가 저렇다니까. 그런데 저런 데다가 예. 원래 운이 또 뭐예요? 계면연이잖아요. 개면연이죠. 네. 그러면 저기 검은 글자가 편이라는 글자가 왔는데 월지를 포함해 물이 많잖아요. 네. 저기 저사주에서는 겨울에 나무가 꽃을 피우는 저사주가 조금 아쉬운 게 지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꽃이야. 왜? 불꽃이 하나도 없잖아. 빨간 글자가 하나도 없잖아. 아,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생산력이 없는 꽃이란 말이에요. 겨울에. 저 나무는 반드시 사주에 네. 갑을 병정할 때 병화, 태양빛을 나타내는 병화, 그 다음에 불꽃을 나타내는 정화, 정하. 그런 글자가 있어야 스스로 생산을 내가 남한테 나눠줄 줄 알아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불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저 나무는 생산력이 없는 과실수가 아니고 무실수죠. 생산하지 못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아. 그럼 저 양반은 어떻게 해갖고 그러면 돈을 만들어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저 편인의 자격증을 갖고 대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굴려갖고 살아가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아하. 생산력이 없는 나무 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지. 뺏어 먹을 줄 알고. 그래서 편의는 도식이래 갖고 남이 만들어낸 걸 머리 굴려갖고 싹 뺏어 먹는 에너지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편인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격증을 따라. 많이 배워라. 니는 지식을 팔든 네. 지식을 팔아갖고 먹거리를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 저기 만약에 불꽃이 있으면 지가 직접 의식주를 생산해가지고 그렇군요. 만들어내는데 없으니까 잔머리 굴려갖고 뺏어 먹을 수밖에 없는 먹을 거예요. 수밖에 없다. 스스로 생산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나마 저 사주에서 이제 시가 좀 노란 글자가 하나 있죠. 네. 저기 이제 미토라 하는데 미시 이제 신시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나는 미시로 봐갖고 저기 편재라는 글자가 있죠. 네. 저기 재물 제자야. 말년에 저 재물이 숨어 있는 거야. 저 시에 있으면 보통 50대 이후를 봐요. 네. 늦게 편재는 뭐냐? 일확천금의 재물. 아. 저기 그다음에 애인 여자. 근데 저기 이제 남자한테 정제가 없고 편제만 있으면 예. 마누라도 되고 애인도 되거든요. 저기 지지에만 위에가 아니고 밑에만 있잖아요. 저거는 평소에 남이 잘 몰라 숨겨놓은 거야. 아, 숨겨놨다. 아. 아. 드러내지 않고 숨겨놨다. 그렇죠. 그 남들은 잘 몰라요. 나 없다 이라는 거야. 왜 드러내면 저 겁재가 잡아먹었거든. 아. 재물을 겁탈하는 놈이 와갖고 저 아하. 편제를 잡아가쁘거든. 아. 그래서 딱 꽁꽁 숨겨놨어요. 그게 나면 내가 봤을 때 우리 명리적으로 해석하면 돈 저수지가 아니겠는가. 그게 꼭 숨겨놨다. 예. 그 편제가. 그런데 저 이재명 씨는 저기 사실은 저 사주가 큰 그릇이 못 되는 게 뭐냐면 예. 저 사주는 물이 많으면요 흙으로서 물을 막아야 되거든요. 저 물은 저기 이렇게 해석하죠. 겨울에 삭풍이 몰아치는 눈보라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겨울에 눈 몰아치니까 꽃을 못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토라는 노란 글자가 위에 드러나가지고 물을 덮어뿌야 되거든요. 네. 온실 하우스 같이 겨울에. 겨울에도 와 우리가 과실을 딸기 하고 그러는 게 하우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네. 토란 말이야. 근데 조금만 올려볼래요? 저 사람이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 아니, 저 밑으로. 운이. 저 대운이래 갖고 10년 단위로 오는 운이 있거든요. 네. 저기 보세요. 2004년부터 만 하나 해놨죠. 만 하나. 네. 2004년부터 저기 기미, 무호, 정사로 해가지고 4, 5mm가 여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살부터 편제라는 글자가 있죠. 한글로. 편제. 2004년. 네. 네. 저 때부터 일학 행제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재명이한테. 예? 막 들어오는 거야. 돈이. 2004년부터 10년간 행제돈이. 여자와 행제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운이 너무 좋으신 분이지. 아. 겨울에 태어난 인동초가 지금 우주의 기운이 여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예. 물을 만난 거죠. 추운 시베리아에 태어난 사람이 동남아 간 거나 마찬가지야. 아하. 그러니까 막 논한 거지. 그런데도 2014년부터 정제라는 글자가 있죠. 저거는 있자면 돈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예. 이제 끌어모으자. 편제가 아니라 정제로 돈을 좀 그래서 끌어모으자. 편제는 경영 마인드와 재테크, 애인, 인은 형상이라 돈이 들락날락이라면 정제는 돈에 대한 집착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생긴다. 2014년부터는 아하.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남이 뭐래도 나는 이제 명리적으로 해석하면 2014년부터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자기 돈에 대한 애착이 강력히 왔다는 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장동 게이트가 시점이 다 2014년 14년 이후니까. 이후부터. 그렇죠. 아하. 그렇겠네요. 그래 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사주에 비해서 네.
사주에 비하면 대격이 안 돼요. 큰 그릇이 못 돼요. 왜? 겨울에 나무는 꽃을 피우고 네. 물이 많으니까 흙이 와야 되거든, 사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가벌병정 같은 천간에 병정, 무기 이런 글자가 있고 지지에 사나, 오, 미 이런 글자가 있고 있어야 좋은 사주거든요. 근데 사주에는 없는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좋은 게 네. 사주에 관도 약했는데 22살부터 관이 왔단 말이에요. 84년부터. 저기 평관, 정관이 20년 온 거예요. 편관 정관이 왔다. 권력 의지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래 보면 초년은 이렇게 물이 많은데 한 살부터 저기 편이란 글자가 왔잖아요. 네. 안 그래도 사주에 편이 막하고 편이는 밥그릇을 도둑 맞는 쓴맛을 많이 보는 안경인데 두 살부터 운에서도 쓴맛을 계속 바빴단 말이에요. 물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17세까지. 예. 그러다가 저 17세부터 이제 돈 벌러 간 거야. 정제라는 글자는. 5년간은 좋았어요. 밥 먹고 살았어. 지는 뭐 소년공이라 이랬지만은 제가 온 거야. 따뜻했다고. 그러다가 22살부터 권력 의지가 나타난 거죠. 평관. 아까 이야기했지만 평관은 권력 의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고시를 빨리 하겠죠. 그래야 30대 때 권력을 잡기 위해서 32살부터 정관이 왔단 말이에요. 관이 좀 약하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42살부터 이제 제가 오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돈이 막 생기고 여자가 생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천운이 22살부터 상당히 좋은 남자예요. 22살부터.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사주 그릇은 작아도 예. 저렇게 10년 단위로 오는 대운이 좋아야 돼요. 대운이 좋아야 된다. 그 이재명은 22살부터 20년은 괜찮았고 42살부터 완전히 꽃을 피워버린 거예요. 현실을 받았단 말이에요. 돈. 막 돈이 막 갖다 주는 거야. 제가 왔다 가서.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2004년부터 10년은 저기 편지는 애인도 많이 붙었겠는데 뭐 김부선 사건. 김무선 사건. 적어도 애인이거든요. 그렇겠죠. 또 그거 말고도 또 있을지도 몰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뭐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그건 아리또리 이야기니까. 김부선 씨는 들통 난 거고. 근데 이제 명리지에서 편제는 돈이 들락날락 하는 거고, 예. 정제는 돈 자체를 좋아하게 됐단 말이에요. 14년부터. 저기 아마 시점 보면 지금 대장동, 위례, 백현동, 정자동. 그러네요. 다 14년 이후라니까, 저기. 그러네요. 14년이면 지금부터 이제 10년 전 그렇죠. 일인데 다 그때마다 막 백현동, 돈의 욕망이 막 대장동. 완전 돈독이 올라쁜 거예요, 한마디로. 실제로 정제 운수가 2014년부터 들어왔다. 네. 아하. 예,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식신. 식신은 뭡니까? 식신은 좋은 글자죠. 겨울에 꽃을 피우는 거니까. 그런데 저 식신을 조심해야 될 게 예. 위에 글자는 아까 저 사주에 편이라는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 저기 식신이 오면 자기는 꽃을 피우려 하지만은 아까 먹구름이 끼어갖고 네. 불꽃을 꺼뜨린다는 뜻도 좀 있어요, 사실은. 먹구름을 꺼트린다. 먹구름이 와가지고 꽃을 못 피우게 한다. 지는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대운 밑에 좀 하나 더 내려볼래요? 예, 세운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기는 안 나왔구나. 24년부터 나왔네. 그래서 저 사주는 이렇게 보면 돼. 일반 독자들이 사주를 잘 모르신 분도 저 사주를 보면 아까 검은 색깔로 된 거 자수, 개수에가 편이란 많은 글자가 그렇죠. 왔는데 네. 원래 개면연이란 말이에요. 원래 개면연. 그러면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해가 많은 오행이 저 사주는 물이거든. 물은 겨울을 상징해요. 예. 겨울을 상징하는데 원래 개면연이 왔잖아요. 또 먹구름이 온 거야. 원래. 먹구름이 벌써 와 있네요. 예. 진짜로. 그래갖고 작년 12월부터 먹구름이 끼어붙어요. 그래서 올해 1월이네. 예. 올해 1월부터 먹구름이 꽉 끼어붙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방송에서 1월 달에 이재명이가 크게 시급할 것 한 봐봐라 했더만 뭐 검찰총 분리도 아니고 헌정사상 최초죠. 그렇죠. 제1야당 대표. 예, 그것도 말이야. 역대 최강의 야당 대표 아닙니까? 169석. 맞습니다. 예, 의석수로는 최강이죠. 헌정사상. 옛날에 우리가 보통 탄압이다 먹힐 때는 네. 야당 대표가 쪽수가 얼마 안 됐거든,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막 여당에서 막 밀어붙여도 핍박받으니까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특권을 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원래 편이란 글자가 왔단 말이야. 그럼 뭐야? 또 먹구름이 끼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원래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예. 또 먹구름이 끼거든요. 추석을 전후로 해서.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은 추석을 전후해서 아마 자리 변동수가 좀 있을 거예요. 자기 당대표 이야기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길 것 같고. 9월, 10월쯤이네요. 예. 추석 때죠.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 그런 추석 밥상에 이재명 이야기가 변곡점이 안 되겠나. 자리 변동수, 공권력 문제, 그렇죠. 재판 문제, 모든 게 부각될 끼시고 아마 양력 한 11월에서 12월은 예. 쓴맛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운세가 올 겁니다. 실제로 교도소 들어가는 시점이 그 타임이라 10월, 11월쯤으로 이상을 9월부터, 되겠다. 9월부터. 추석을 해가지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네.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자기 환갑 잔치를 국립호텔에서 해야 될 상황도 오지 않겠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환갑 잔치가 이제 12월에 환갑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그때까지. 그때 쓴맛을 보거든요. 그 정치가 참 비정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환갑 잔치를 갖다가 말이야. 자기 가족들하고 측근들한테 예? 같이 밥 먹으면서 요즘 뭐 한갑 잔치 잘 안 합니다만은 그렇죠. 팔순 잔치만 하지. 옛날에는 한갑 잔치가 컸잖아요. 컸죠. 다들. 지금은 이제 뭐는 이제 저 평균연령이 늘어나는 바람에 요즘 뭐 90대 남녀들도 많잖아요. 아하. 근데 이재명이는 원래 한갑을 잘못하면 찬바람 나는 데서 예? 저 잡곡밥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찬바람 내는 sak풍 부는 시절에 찬바람 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잡곡밥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올해 정말 sak풍과 함께 올 1년을 지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름까지는 네. 좀 버티게 할 거예요. 여름까지. 여름까지는 버틴다. 예. 아까 이야기했죠. 변곡점이 네. 이게 이제 추석을 전후로 하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내리막길을 쫙 갈 가능성이 많죠. 이제 지가 암만 잔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기획과 아이디 좋게 말하면 여기 그렇죠. 순간순간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재학 중에 변호사 학교하고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생인데. 머리가 순간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기만이고 속이는 거예요. 잔머리 대마왕이다. 내가 옛날에 청송 그 교수 생활할 때 안동서 청송 가무소에 그 특강을 많이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재수자들 보면요 편인이 제일 많아. 편인이. 근데 그 사람이 이재명이는 그래도 제도권에 우리 아까 좋아하고 학교가 관이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들어오면 머리는 좋고 사회에서는 안 알아주니까 네. 사기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예, 머리가 비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잔머리가 아주 뭐 발달해서 고수죠, 고수. 그렇죠. 네. 예, 이재명 대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사법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유동화 원장님 말씀으로는 9월, 10월 즉 추석 연휴 즈음에서 자리 이동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야당의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 있지만 자리가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인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공감을 아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이 이제 2월이니까 3, 4, 5, 6, 7, 8 약 한 6개월 동안은 이제 버티기를 아주 강하게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도 아마 정치 투쟁을 할 사람이라고. 그렇죠. 예. 그런 건 아까 이제 그 편관으로 말씀하셨죠. 편관이 세니까. 예, 편관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은 가장 중요한 게 편관은 이제 아주 우리가 좋게 풀린 사람은 군인, 경찰, 네. 판검사, 수사관, 그다음에 뭐 도전적인 사업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과로 가면 의사, 약사, 그런 참 좋은 직업이 가진 사람이 성직자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저 편관하고 겁재가 있는 사람은 정치 성향으로서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편관하고 겁재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 겁재라는 것도 도둑놈이야지. 내가 칼자를 내가 갖고 있을 동안은 네. 저 사람이 호위무사가 되는 거예요. 겁재가. 호위무사.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이재명은 권력을 안 놓치려 하죠. 그거 아니면 끝나는데. 그렇죠. 그럼 공천권 물러나겠어요? 그렇죠. 뭐 절대 안 물러놓죠. 예, 그거 아마 하나. 국립호텔에 가고 잡곡밥 드시면서도 공천권은 안 내려갈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사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들이 뭐 제 방송 시간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 운명이다라는 것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터라 지금 우리 이동화 원장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운세 흐름, 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글쎄요, 지금 현재 전 정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외에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또 전 영부인, 네, 김정숙 여사 지금 뭐 저쪽 경남 양산에 내려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굉장히 아주 노심초사할 겁니다. 좌불안석이죠. 참모들이 줄줄줄줄 구속이 되고 있고 뭐 많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은 지금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부 강제 북송 사건 뭐 여러분들 아시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것들이 깊숙이 관여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문재인의 또 김정숙의 올해의 운세 흐름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요? 네, 문재인 김정숙 여사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예. 예. 저 사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주인데, 저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뭐 2012년부터 네. 칼럼도 많이 쓰고 저 사주로 네. 했거든요. 근데 나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네. 저기 과연 생일이 맞을까는 의심이 좀 많이 들어요. 아, 생일이? 네. 네. 일부 뭐에서 주장하듯이 혹시 6.25 전쟁 전에 네.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나. 응? 그런 썰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확증이 없기 때문에 옛날 보던 대로 네. 53년 1월 24일로 봐가지고 풀이를 하면 저분도 보시면 52년 12월 10일이 음력이거든요. 네. 근데 저분은 이제 임진생이랍니다. 임진생. 저 임자는 역시 물이죠.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개축월 소달이에요. 근데 저 소라는 동물은 얼어있는 땅에 태어난 을목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똑같은 을목이죠. 근데 저 얼어있는 땅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색일인자가 보시면 시커먼 글자가 너무 많아요. 네. 정인, 편인, 정인, 편인. 저 말은 뭐냐? 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이야. 겨울에 삭풍이 몰아치는 물이 너무 많아. 아, 물이 너무 이재명이도 많다. 많지만은 이 양반도 똑같아. 그러면 나무가 말이야 물이 너무 많으면 자라질 꽃을 못 피우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생각만 많고 머리만 복잡한 거지. 그렇겠죠. 네. 혼란스럽지. 그래서 역시 저분도 마찬가지고 잡기 편인격이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편인 과달격이거든요. 저분도 속이 들어가 보면 잔머리야. 알고 보면. 네. 잔머리 똑같아. 뭐, 예, 우리는. 여도 뭐 그걸- 거의 생긴 거 영 땀파이라니까 지나고 나면 다 잔머리야, 저 사람도. 예, 잔머리인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 인정합니다. 그 사주상으로 동안. 그렇잖아요, 편인. 그나마 저분이 시가 좋은 게 네. 붉은 글자 하나 있잖아요. 아, 상관에 있는. 예. 저기 태양빛이거든. 겨울에 나무가 그나마 꽃을 피운 거야, 말년에. 벌겋잖아. 벌겋으니까. 이재명은 없는데. 아, 그러니까 저 상관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야. 말로. 상관이. 예. 아, 근데 저 상관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밑에 뿌리가 하나도 없어. 밑에 뿌리가. 뿌리가. 물이 너무 많고. 음. 이 양반은 보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예. 혼란스럽죠. 그 인성과다가 너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하다거든요. 저 사람 진정한 색깔이 뭔지는 몰라. 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초지일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나마 저분이 운을 잠시 한번 내려볼래요? 쭉 대운을 보면 네. 저기 꽃을 피워야 되는데 24살부터 76년부터 상관이라는 뻘건 글자가 나타났거든요. 저 상관. 34살부터 뻘건 글자가 사오미 30년 좋았던 거예요. 예? 상관, 식신. 그렇죠. 예. 정제, 편제. 역시 겨울의 나무다 말이야. 이재명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하와 토가 오면 참 좋아요. 그리고 2016년부터 정관이라는 글자가 왔잖아요. 네. 권력을 잡는 운이 온 거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저기 금이 왔지만은 권력을 잡지만은 저 금이 저기 정과이라는 글자는 경실이라는 한자인데 경신. 저기 금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저 사주는 뭐가 많았어요? 물이 너무 많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안 그래도 물이 많아가 생각이 많은데 바위 같은 금이 또 금생수에가 물을 더 생하니까 생각만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현실성이 접는 인간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분이 대통령 됐다는 게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 쓰면서도 좀 안타깝다. 관을 관은 받기는 받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과유불급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올해도 저렇게 물이 많은데 올해 또 계면연 아닙니까? 계면연이죠. 그러면 또 올해는 쓴맛을 보는 해가 됩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봤을 때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삭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쓴맛을 많이 보는 여름까지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겁니다. 여름까지는. 좋아요. 네. 좋아요. 봄에 꽃을 쫙 피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뭐 양산에 뭐 그렇죠. 자기는 네. 뭐 대통령 그만으로 하면 조용히 살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도 믿으면 안 돼. 잊혀진 존재로 살고 싶다 네. 그랬죠. 예. 저 사람도 완전 내로남불이야. 그러니까 초지일관하지 없어. 상황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저분도 네. 이재명 대표와 같이 추석을 전후로 해갖고 예. 뭔가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추석을 전후로 해서 우리 이른바 민주당 출신 인사들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상당한 강한 고강도의 삭풍이 불 것이다. 삭풍 속에서 고생관을 할 것이다. 예, 조사주가 맞다라면 네. 이재명 네. 대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당이 뭐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분란. 네. 평관 운이 왔다는 것은 그 자리를 앉지를 못하고 변화를 준다는 거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국민들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이제 우파도 있고 뭐 좌파는 별로 안 오겠지만 네. 우파 네. 보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추석 이후를 즐기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것이 네. 좀 지키는 맛도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보기에는 뭐 막 이재명, 문재인 때려주기를 하는 사람들 좀 그렇게 많이 있죠. 원하는 사람들은 빨리 구속시켜라. 빨리 구속시키라. 저 새끼들 왜 가만 놔두나. 매일 저 TV 트는 것도 짜증난다. 그렇죠. 매일 이재명 이야기 지겹다. 다 하지만은 정치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가을, 겨울까지 가야 사실 내년 총선이 나는 개인적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만 장악했지 네. 입법부와 사법부는 장악하지 못했잖아요. 세 개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네. 장악 못했잖아요. 그리고 언론 환경도 알다시피 언론이라는 자체가 원래 완전히 기울어진 비판적이기 때문에 논쟁입니다. 원래 언론도 원래 따지기를 좋아하는 쪽은 거의 진보 성향을 많이 띠게 돼 있거든요. 언론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부만 잡았지 뭐 사실은 권력을 그렇죠. 완전히 잡았다고 볼 입법, 수 사법, 행정, 언론 이런 그 네 가지의 계통 중에서 사실은 하나만. 행정부만 지금 그렇죠. 사실상 정권을 획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나머지는 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분은 그렇고 저는 뭐 대한민국 정치 현상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이 진짜 대한민국 정치에 네. 좌와 우에 있어서 서로 네.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변곡점. 그렇다면 뭐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지금 총선 전망을 하는 건 조금 이르겠죠? 예, 지금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어떤 또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추석을 전후로 해로 아마 저까지가 아마 자기는 끝까지 총선 공천권을 장악하면서 당을 장악하려지만은 세상에 그 민심이라는 게 하루하루 변하는 게 민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보거든요. 저까지 갈 것 같아요. 총선까지. 자기는 갈라 하겠지. 이재명이 절대로 고개 안 숙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바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이 죽을 파인데. 거기 이제 추석을 저는 변곡점이 확실히 올 겁니다. 지금도 뭐 동료를 하지만 아직까지 총선이 1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2개월 남았죠. 근데 한번 추석 때 보면 이제 뭐 한 5, 6개월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는 이제 특히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배지 달라고 똥줄 안 타겠어요. 그렇죠. 지금 네. 압도적으로 수도권 장악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배지를.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서울과 수도권에 무려 140석 정도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달랑 12석이죠. 예, 그러니까 뭐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진. 12석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 아주 압도적이네. 뭐 압도적 그 이상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그리고 네. 이야기했어요. 네. 김정숙 여사. 예, 김정숙 여사의 얘기를 우리 이 원장님의 말씀대로 진득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JIS님, 네. 9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임기가 만료되니까 10월 정도에는 그렇죠. 김명수. 재판도 정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아님, 몽실님, 유정님,
제임스 박님, 예, 우리 왕 시청자 여러분들, 예, 속속들이 지금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스패너님들의 요청대로 예, 좋아요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눌러봐 주시고요. 또 오늘 이동학 원장님 뵈러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예, 깜빡하시는 분들 예, 구독 버튼도 같이 예, 살짝 눌러봐 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하는 이 방송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예,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지금 제 말씀 끝나기 무섭게 살짝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김정숙 그래 여사.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이 사실은 김정숙 네. 여사 사주를 한번 볼래요. 네. 저분도 재밌는 게 네. 띠가 54년 이제 양력 11월 15일로 받고 시를 그냥 시는 잘 모르니까 시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자기 인생을 대해서 이 사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시를 정확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하. 명리는 태어난 달, 네. 생일, 특히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가 시에 다 결정되거든요. 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분초까지. 그렇죠. 근데 참 이전에는 예, 몇 시에 태어나는 거는 사실 예, 산모 입장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 상담하고 제가 예. 짜증나는 게 제일 예. 짜증나는 사이가 그렇죠. 뭔갑니까? 네. 자시에 태어나신 분. 자시. 밤에. 아. 이게 근데 자시면 이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렇죠. 뭐 야자시도 그렇죠. 있고 조자시도 있고 막 헷갈리는데 나는 막 11시 반 넘으면 그 다음날 야자시는 빼고 조자시를 보는데 이게 날짜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날짜가 바뀌네. 근데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12시면 바뀌는 것 같지만 11시 반부터 자시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자축이. 예. 네.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30분 단위거든. 일본하고 똑같아가지고. 거기서 하루 오차가 생겨갖고 전혀 다른 사주를 보신 분이 너무 많아. 하루 차이면은 그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다르군요. 엄청나게 다른 하루지 엄청. 데이터가 달라져. 쉽게 뭐 그렇군요. 개수가 을목이 되고 을목이 병화가 되푸는데 아, 그렇군요. 기준점이 달라져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 김정숙 여사는 뭐 네. 시를 잘 모른다면 저분은 54년 11월 3일 저분도 보시면 시커멓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나마 네. 정인이야. 정인은 아까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 대표 같은 경우는 편인이었는데 정인은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아, 부모님. 제도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 제도권.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순진무구한 사람이야. 예, 저도 정인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정인이 한 거, 월지도, 일지도 정인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정인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인은 조상, 엄마, 스승, 제도권의 공부에 사랑을 쫙 받은 사람이야. 예. 근데 내가 시를 왜 편인을 썼나 이라면 예. 원래 정인은 제도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상 가정. 예. 쉽게 말하면 차를 따지면 정상 궤도를 밟은 거예요. 학고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시를 왜 편인을 했냐? 저분이 예체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음대 음대를 했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음은 또 편인이야. 그래서 학교 공부를 또 저기 정인이 있는데 편인이 있으면 또 별로 안 좋아해. 아, 가끔가다 그렇군요. 잡기 좋아하고 궤도를 이탈하고. 아예 정인만 있어야 되는데. 아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정인격에 편인이 간섭했다거든. 엄마와 막 성서들 니 공부 잘해라 정수가 이렇게 막 펌프질 해줬는데 너무 많이 펌프질이도 물이 많으니까 아하. 해줬는데 지는 엄마 알아서 하면서 편이니까 아이고 나는 놀 거야 내 잘하는 것만 할 거야. 그래서 편인이 예체능계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기에 빠지고 아하. 명랑하지. 그렇군요. 편인은 억수로 명랑해요. 예. 아까 편인 사람은 아까 참 장점이 명랑하고 임기응변 좋고 명랑하고. 제도권 공부를 가다가 끊어푼다는 뜻이 끊어버리고. 있고 아, 예. 그러네. 그렇게 보통 예체능계로 많이 가고 또 자기 취향이 독특해. 독특하다. 취미. 예. 근데 저 사주는 물이 너무 많아, 저 사주도, 그죠? 근데 옆에 나무가 저리 또 많잖아요. 네. 친구, 동지, 뭐, 손혜원 씨 같은 사람이겠지. 저기 비긴급전의 형제, 친구, 동료거든. 아. 근데 저 사주가 그나마 좋은 게, 이재명 대표보다 좋은 게, 겨울에 을목이었잖아, 적어도. 근데 그렇죠. 옆에 좌우에 보세요. 빨간 글자가 하나 있을 예. 거예요, 가보. 가보. 저기 꽃망울이야. 예. 장생. 저기 식신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저기 예술가적인 재능, 아. 호기심, 낙천적인 성향.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집안에 식신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주는 그나마 겨울에 나무가 예. 인동초가 꽃을 피운 거예요, 땅에. 그래서 자기 재미있게 먹거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도 예. 재물창고가 저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기가 셉니다. 왜?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물하고 나무가 너무 많잖아. 기가 엄청 센 여자야. 근데 저 사주는 좀, 저까지만 보면 아쉬운 게 뭐냐.
관이 없어. 관이 없다는 것은 남편을 받드는 성향은 아니고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아, 무질서하다. 법이 없는 거죠. 관이 없는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정관, 평관이 없는 사람은 예. 원칙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관이라는 말은 정관, 평관이라는 말은 나라의 헌법, 규칙, 법률, 차로 따지면 신호등 같은 거예요. 파란과 노란과 이게 관이에요. 네. 관은 질서적, 정관은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게 규칙적으로 신호등이 변하잖아요.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그렇죠. 3분이면 규칙적으로 반드시. 예. 근데 평관은 뭐냐? 불규칙이거든. 신호등을 지키는데 가다가 갑자기 교통신경이 나타나고 신분증 조사하겠습니다. 강제 집행력이야. 그렇죠. 근데 저 김정수 여사는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보통 여자는 관이 있어야 남편을 진짜 자기는 총대를 안 들고 남편을 이렇게 받들고 예. 직장 상사로 저 김정수 여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 김정수 뭐 버킷리스트도 다 이야기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앞에 가는데 대통령이 남편 관이고 직장 상사인데 그 앞에 가는데 지가 앞에 나서고 말이야. 그렇죠. 저기 관이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하는 저렇겠다니까요. 예?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거. 위계는 없어요, 저분은. 그래서 저분은 재밌는 사람이야. 순진한 면도 있고 정인시키는 천진난만 이런 것도 있고 관이 없다 보니까 무질서한 여자라고 보는 거죠. 아, 무질서한 여자다. 네. 법이 없는 여자라고 예. 봐야죠.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네요. 무질서한 여인이다. 그런데 원래 계명연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저 편이란 글자가 한 방 더 덮었거든. 그러면 뭐냐? 살다가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분도 가을 이후에. 가을 이후에 편이 오늘 나왔으니까. 을목은 대체적으로 좀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는 막 재밌게 살아야 될 성격인데, 저 식신이 있는 사람은 낙천적이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 원래 먹구름이 와봤다 이런 뜻이. 그렇군요. 네. 저래 보면 자녀 운도 안 좋습니다. 저래 되면. 자녀운. 네. 네. 이미 또 자녀 사위 뭐 이렇게 연루된 또 사건도 벌어지죠. 네. 이재명에 이어서 지금 문재인, 김정숙 여사의 올해 큰 흐름, 예, 운의 흐름, 예, 이거 살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참고를 하시라고 지금 쭉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야당에서는 김건희,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계속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올해 또 흐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김건희 여사는 이 난관을 돌파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사주는 뭐 제가 추리했습니다만은 72년 9월 2일 양력 새벽 1시. 저 사주는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내가 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 저작년부터 많은 손님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오는데 막 가르쳐줘. 내가 사실 잘 친한데 가르쳐줘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되기. 그래 내가 진짜요. 내가 얼마나 친한데 뭐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러면서 막 여러 명이 가르쳐 주더라고. 네. 시까지. 그래갖고 아이고 뭐 우리같이 명리학자들은 시까지 알면 땡큐죠. 그렇죠. 시를. 근데 양력으로 72년 9월 2일이 맞습니까? 예. 그때 새벽 1시. 예. 저 사주는 이제 임자년. 검었잖아, 그죠? 그렇죠. 저 평관이라는 글자가 있죠. 예. 평관은 권력 의지와 도전 정신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평관은,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은 평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저기 평관만 꼭 권력만 나타내는 글자는 아니에요. 예. 저기 이과라 가면 의사, 약사도 될 수, 사주만 좋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교수도 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이너도 될 수 패션도. 있고, 방송 언론도 나갈 수 있고, 성직자도 되고, 다양해요, 해석이. 아하. 근데 그게 이제 평관을 조율하는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저기 저 사주에서 식신이야.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저 밑에 글자를 보면 태어난 달이 중요하자 했잖아요. 네. 저 밑에 글자가 하얀 글자. 납시 있잖아요. 그렇죠. 납신자. 저기 원숭이잖아요. 저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한글로. 편제라 해놨죠. 현재. 편제는 글로벌적인 삶이고 경영 마인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편제, 정제. 네. 편제는 글로벌적인 삶과 경영 마인드. 정제는 고정적인 재산, 월급형, 수치 계산이 정하고 돈을 정말 돈 자체만 좋아하는 사람. 편제는 경영을 좋아하지만 돈에 집착하지는 않은 사람, 쓸 줄도 아는 사람.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저분은 편제를 월하고 일을 갖고 있는데 편제가 너무 많아. 그러네요. 기가, 태양이 저 셀을 녹이기에는 내가 너무 약해. 예? 네. 죄를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저럴 때는 이제 저 평과라는 글자는 나를 저기 태양은 임수라는 저 띠가 임자라는 거 태양은 무조건 바다를 비춰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참 좋아. 그런데 저기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태양이 한밤중에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네요. 새벽 1시. 늦은 여름에 초가을이자 늦은 여름에 그렇죠. 한밤중에 태양이 힘이 없잖아요. 태양이 한밤중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기가 좀 약해요. 네? 네. 그 김건희 여사한테는 조금 아직 장작이 좀 없어. 전 지식 창고를 좀 나타내거든. 아, 나무가 오면 억수로 좋아요. 근데 나무는 없어. 그러니까 요 식신한 글자는 이쁘잖아. 저 사주에 여성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이쁩니다. 아, 이쁘다. 식물과 같은 거잖아요. 식자가 무슨 식자입니까? 먹을 식자. 아, 먹을 식자입니까? 신은 밥 식자. 신은 신할 때 신. 신. 가드. 신. 신을 먹는다. 우리가 명리 용어 중에서 유일하게 뭐 비경급제, 식신상관, 우리가 이제 저런 음양오행을 남한테 사회적 인물이나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게 명리학에서 십성이로이라 하는데, 십신, 그 다음에 육친, 십성, 여러 가지 뜻을 드는데, 남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식신으로 설명하고 평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알아듣거든요. 저 식신이라는 글자는 일단 재능이 있고, 분석력이 좋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주든 남자든 식신 하나 정도는 있어.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논다. 근데 저 사주가 좀 아쉬운 게 가을에 넓은 들판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장작이 안 보여. 장작은 공부의 지식을 나타냅니다. 예? 장작이 안 보인다? 예, 그런데 운에서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저 사주에 부족한 것을 반드시 운에서 도와줘야 돼요. 대운에서. 10년마다 오는 운이 대운이거든요. 네. 자, 내려보실래요? 근데 이분 사주에 보니까 30부터 2001년부터 29부터 저 만. 정인이라고 돼 있네. 그렇죠. 저기 색일인자가 온 거야. 저분이 늦게 공부운이 터져본 거야. 30부터. 정인, 편인. 그 밑에도 보세요. 49세 밑에 글자. 정인, 정관, 정인. 또 59세부터 밑에 평관, 편인 이런 글자 오죠. 네. 나무가 나타난 거야. 무려 40년간. 그럼 남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죠. 쉽게 하면 초가을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넓은 들판에 호숫가 옆에 넓은 들판에 막 추워갖고 모닥불을 펴놓고 있는데 저분은 장작이 좀 모자래.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없어. 네. 장작이 없다는 것은 지식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는 힘이 약했다는 뜻이에요. 초반에는. 근데 우리나라 나이로 30대부터 들어와본 거야. 무려 40년간 인정받는 운이. 그래서 운칠기삽이라는 거예요. 사주에 부족한 거는 저렇게 10년마다 오는 대운에서 갖춰줘야 된다니까. 그냥 멋지게 들어가잖아, 지금 운이. 아니, 멋지게 들어가니까, 뭐, 야당에서는 뭐, 김건희 특검하자 해서 그러지만, 영부인 됐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됐죠. 저거들은 네. 뭐, 줄리가 또 해도 말이야. 예? 그리고 내가 보면 우승기, 그 무시무시한 문재인 정권 때 말이야.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검사들이 유명하잖아요. 김호수, 이성윤. 네. 그 유명한 그 친문 검사들 그죠? 그런 검사들이 김건희나 윤석열을 얼마나 털었겠어요. 응? 그 다음에 그 저 추미애 박범계가 법무장관하면서 얼마나 탈탈 털었는데도. 그렇죠. 그 알다잖아. 한동훈이가 그 학살 당해갖고 옛날 같으면 기양을 몇 번 갔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한동훈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때는 안 하고 뭐 지금 그건 다 뭡니까?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보죠, 저는. 원래 물타기 아닙니까? 여론에.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죠. 예. 지금 저 49부터 작년부터 정관이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영분이 됐다. 하는 걸로 이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저 밑에 글자가 정인이잖아요. 정인이네요. 네. 저 글자가 제일 좋잖아요. 인정받는 글자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인은 조상이나 사회적 지지를 받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글자예요. 그렇죠. 그 밑에 한번 내려볼래요? 세운.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22년부터 보세요. 밑에 뭐가 왔어요? 편인이 왔죠. 편인이 왔네. 정인이 왔죠. 저 사주는 색일인자가 와야 된다니까. 사회 사람 남들이 도장을 탁 저기 한자가 색일인자야. 인장할 때. 너 인정해. 탁 찍어주는 거야. 정인할 때 저 인자가 색일인자란 그렇죠. 말이죠. 이왕이면 정인이 더 좋아. 작년에는 좀 시끄러웠잖아요. 편인. 그죠? 쓴맛도. 근데 올해는 어때? 23년. 정관 정인이잖아. 맞죠? 그러네요. 남편이 쓰고
정인이 어디에 사회가 인정하는 도장을 탁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운이 더 좋다니까. 윤석열. 더 좋다. 그 뒤에 한 번 보세요. 25년도도, 예. 24년도 또 편인이 왔죠. 편인 식신이네요. 그 다음 글자로 25년 정인이 왔죠. 정인. 남이 인정한 세계인 적 그러니까 뭐야? 장작이 계속 불이 안 꺼지도록 장작을 불을 지피니까 김건희를 도우는 에너지가 많이 왔다는 거지. 조상이 나타난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하는 필요한 오해가 나무인데 저 나무는 태양불 사주에서는 색일 인자를 쓰는 글자가 나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지금 2027년까지는 기운을 받고 가는 거죠. 그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아하. 운을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걸로 봐서는 더 아주 더 대운, 큰 운이 지금 밀려온다 하는 얘기. 대운도 왔고, 예. 저는 사주를 이제 이야기해서 사주보다 예. 대운이 좋고 대운보다 또 세운이 좋은 거예요. 대운이 좋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사주는 아까 나무가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죠? 아니 불을 꽂을 필요 없면 장작이 계속 있어야 그렇죠. 지속 가능하잖아요, 공부가. 근데 없었는데 운에서 오다 보니까 나중에 스펙을 많이 쌓았잖아요. 지금 뭐 문제가 맞습니다. 되지만 하기 같은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알다시피, 그죠? 예. 저 나이를 한번 보세요. 다 늦게 됐지. 처음에는 좋은데 못 갔을 거예요. 그러네요. 예. 20대까지 안 이게 좋았어요. 딱딱 아주 말씀을 또 설명해 드리니까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하고 딱딱 이게 맞네요. 예. 그래서 저런 분들을 뭐라 운칠 기삼이라 팔자에는 학운이 별로 없는데 운에서 받쳐준 거예요. 서로부터. 그렇겠네요. 남이 막 학위를 주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윤 대통령 거는 살펴봤나요? 안 봤죠. 안 봤죠? 예. 그러면 윤 대통령 이 보고 어머니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뭐 쭉 분석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 보셨을 텐데. 나쁘죠. 윤 대통령도 이제 사주를 보면 네. 저런 분은 이제 금수상관격이 돼가지고 겨울에 많은 앞에 호수를 품고 산 밑에 호수를 품고 있는 바위 같은 경금사주예요. 경금. 네. 근데 저런 사주를 이제 금수상관격이라 하거든요. 금수상관. 그러니까 금은 용기를 나타내고 의리를 나타내거든요. 예. 이제 상관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 따지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시시비비. 60년 12월 18일. 네, 저는 사주를 금수상관격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아쉬운 게 상관은 누수 현상이라 하거든요. 비판 기능이고. 네. 상관은 내가 아까 뭐랬어요? 아, 직장 상사라도 올바르지 않으면 막 따지고 그렇죠. 비판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힌다 했잖아요. 부딪히고 갈등. 뭐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딪히기가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자천 많이 네. 가고. 그죠? 저 그러네. 조선시대 같으면 사육신 될 파이라 기양갈파 사주. 사육신. 예. 상관이 너무 많으면 기양 간다니까. 너무 올바른 소리 그러네요. 하다가. 상관이 3개나 있네요. 바로 상관 저기 세 이제 개. 금수상관 가닥기 그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상관이 너무 많아. 뭐서 말하면 저쪽에서 시비와 구슬수 오르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상관이 진짜 많고. 예. 그리고 저기 태어난 달도 그리고 생일이 용날이거든. 진토. 예. 저도 보면 또 상관이 또 숨어 있어요. 개수라는 글자. 그러네요. 상관이.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상관 가닥이기 때문에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안 하잖아. 용산 매일 출근해갖고 언론 브리핑하고 그랬잖아. 그렇죠. 내가 하지 말아 했어. 왜? 아. 상관이 저래 많은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꾸, 예? 자꾸 부딪힌단 말이죠. 그렇죠. 아하. 나는 선의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물고 늘어지 갖고 도로 구슬수 오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렇죠. 상관은 입구자를 써가지고 입 때문에 망한다는 뜻이에요. 구설수. 구설수. 네. 아하. 그래야 그나마 저 상관이 많은데 저 사주는 위에 저 색일 인자가 많잖아요. 지식을 나타내. 편인, 정인. 정인. 저기 네. 색일 인자가 지식을 나타내거든. 그런데 앞에 이야기죠. 편인은 가다가 중단했던 데 있잖아요. 그렇죠. 때리치 아프. 그렇죠. 그래 저기 구수한 거야. 아. 3,000% 빠진 거예요. 제대로 서울대 쭉 간데도. 가지 않고 9번을. 정의는 쭉 가는데 대리는 자꾸 사이길로 빠지게. 그래서 그래. 편인이 사람 재수, 삼수, 사수 하는 거예요. 잡기 능하고. 그러네요. 철학, 저분 아마 철학도 많이 했을 거예요, 편인이. 편인이 철학이거든, 심리. 막 삼국지 소설도 많이 봤을 끼고 잡기도 능해. 근데 다행히 시가 뭐야? 말년하되 발을 정자가 있잖아. 그죠? 그러네요. 저기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정인이. 도장 딱 찍어주고. 내가 시를 적을 딱 보고 저 대권 잡을 것이다. 이게 지금 오른쪽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나이별로. 예. 이렇게. 저기 궁성 이론이니까 명리 보는 이론이 다양해요. 연에 있는 경자라는 글자는 태어나서부터 한 20살까지 에너지고
그 다음에 18가지지,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무자가 있잖아요. 네. 저거는 19살부터 36가지 에너지야. 특히 저 무토는 19살부터 27가지 에너지야. 무토. 예. 그럼 저 편인이잖아. 네. 저분은 대학 가서 별로 공부를 안 했어. 20대 후반까지. 그렇구나. 편인이잖아. 걔들을 이탈한다 했잖아. 엉뚱한 데서 당근에 치고 작기나 뭐 빠지고 막 친구 애사고 이것만 좋아한 거야. 아, 근데 서울부터 나가고 무려 구수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저기 편인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시청자들 알게 정의는 엄마 스승말을 잘 듣고 계도를 이탈 안 하려고 하는데 저기에 정인이 있는데 편인이 있으면 가끔가다 이탈해갖고 막 그렇죠. 잔재미의 맛을 들이푸는 거예요. 아하. 그죠? 그러네. 그 대신 저 편인은 또 뭡니까? 저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전략적인 머리가. 그렇잖아요. 편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순발력, 전략적인 머리. 그게 허점 파악이 탁월한 게 편인이에요. 그렇지. 사물의 스킬을 딱 허점 파악하고 딱 지적을 해버려. 아, 그런 면에서는 또 이재명하고 비슷하네요. 야, 탁월하죠. 탁월하죠. 이재명과. 근데 저분이 좋은 게 시가 미토잖아요. 네. 저기 천을 기니라거든요. 경금사주에 바위에 저기 낮에 태어난 거예요. 다행히. 저 사주에 아쉬운 게 뭐냐면 재물을 나타내는 여기 보면 퍼런 글자, 빨간 글자, 관을 나타내는 글자 한 개도 없어. 그러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사주는 금수, 상관, 용인께 그래요. 물이 많은 게 토로서 막은 거예요. 이성적인 머리가 있어가지고. 저기 있죠. 그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저 시가 정일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저기 이제 저 경금이라는 글자는 저 미토가 있으면 천을 기니랍니다. 하늘이 돋고 조상이 돋고 예. 은인이 돕는 글자입니다. 그러면서 저 발을 동자 아닙니까? 국가와 사회가 인정해요. 네 인정해? 딱 찍어주는 거예요. 발을 동자가 어디? 발을 정자. 발을 정인 할 때. 바르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바르게 거예요. 찍어준다. 그것도 이제 그 인생 후반전에서. 그렇죠. 후반전. 그 저분 생각이 처음에는 상관이 있으면서 편인 쪽으로 많이 갔다가 살아가면서 50 넘고 이제 저기 이제 연도별로 9살 이래 보면 이제 50대 중반부터는 정인으로 간 거죠. 예. 사회가 인정하는 스펙을 받고 가는 거죠. 요 50대 중반부터 시 요거에 해당되니까. 그렇죠. 50대 그렇죠. 중반부터.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시를 알고 나서 아, 이 양반 대권 잡을 것이다. 천을 조상이 돕고 하늘이 돕네. 네. 그러니까 우리 헌정사상 진짜 저런 인물이 있습니까? 진짜. 에? 그러네요. 옛날 김대중 씨는 사전 5개 갖고 97년도에 네.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김영삼 씨도 마찬가지고 25살에 예.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죠? 예? 그렇죠. 한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배치 달았잖아요. 맞습니다. 저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뭐 저 양반은 1년도 안 돼요. 그냥 지금 용산 입성했잖아요. 이게 저 제일 왼쪽에 있는 시의 정인이 딱 거기에 포함이 된다. 정인 자리에 저기 또 천을 기인이 같이 해당돼요. 우리 명리에서 좋은 글자가 뭐냐면 태길할 때 쓰는 게 네. 천을 기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네. 저기 경금이라는 글자는 일간배도 다른데 이 경금이라는 글자는 네. 소라는 동물하고 미라는 동물이 오면 네. 천을 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저 시를 보고 아, 저 양반이 늦게는 완전 보수 안정적으로 가가지고 정의는 또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렇겠죠. 처음에는 상관은 좀 개혁적이고 비판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수 개혁으로 갑니다, 저 사람은. 네, 보수 그래서 개혁으로 저분도 간다. 보수 개혁으로 가게 돼. 상관 자체는 개혁 성향이 강해요. 왜? 기존의 틀을 잘못된 것을 그렇죠. 바꾸고 고쳐야 바꾸고 되거든요. 자꾸 지적을 하고 갈등이. 그렇죠. 야기가 그래서 되니까. 갈등 생기는 거야. 아유, 상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개혁 안을 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저 사주는 상관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노동개혁, 지금 뭐 국민개혁 많은 개혁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욕을 들어 묻든 말든 예. 해야 됩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본인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가 그렇죠.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상관이 많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 말을 많이 하면. 결국 말로 망한다는 거야. 상관이 제일 많으면. 한 개 정도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 머리는 제일 좋아요. 금수상관이, 상관격 중에 격이 제일 높아요. 금수상청, 금수상관. 용기와 지혜를 가진 인물이죠. 근데 저 상관은 또 하나 저기 있습니다. 네. 나쁜 놈을 보면 응징하고 때려버려야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아, 나쁜 사람 보면. 상관은.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언론, 방송, 검사, 네. 경찰, 감사원, 비판 기능, 그다음 우리 같이 교육, 상관을. 사회에 소금이 돼갖고 잘못된 사람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게 상관입니다. 그래서 조직 속에 상관이 있는 사람은 자꾸 따지다가 거래하다가 잘못하면 모난동이 정 맞는다고
잘못하면 잘리죠. 사표 쓰고.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여러분들. 원래 네. 잠시 운만 한마디만 이야기하죠. 위에 내려볼래. 더 내려. 대웅. 근데 저분은 이제 사주에 나무하고 불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저 글자를 보면 제가 왔잖아요. 저기 보면 저분은 38부터 식신상과라는 글자가 있죠. 예, 그러네요. 저기 이제 먹거리가 생겼고 그렇지만 2007년부터 또 상관이 왔죠. 그죠? 그러네요. 2007년. 네. 저분 사주가 상관이 있으면 날마다 따지다가 볼일 다 본댔잖아요. 저 10년간 좌천 많이 당했어. 아하.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5년간 전반기 5년을 상과이라 하거든. 밑에는 또 편과이다 말이야. 저 편관도 보직이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2017년부터 제가 왔죠. 네. 저분은 사주에 여자와 돈이 없거든. 재라는 것은 저 편재라는 것은 인기를 나타내고요. 내 영역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면역력? 내 자리. 내 자리를, 내 영역을. 욕심이 생기다. 아. 제가 와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제 저 사람 제가 없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냥 나 내 가치관대로 살고 그런 게 상관이야. 예. 기분파. 기분파라는 거예요, 상관은. 예. 감정주의자. 네. 근데 제가 왔다는 것은 이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이제 정관이라는 글자가 정관. 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관이 있으면 예. 저거는 조심해야 돼. 상관격에 정관이 오면 상관, 경관이 내가 상관은 여기 미사를 했는데 관이 깨지니까 자꾸 막 구설수를 많이 오르게 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아마 야당에서는 집요하게 5년 내내 윤석열 정부를 흔들 거예요. 힘들 거다. 어, 상관 경과이라거든. 근데 그 밑에 한번 볼래요? 다시 내려볼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80대 초반까지 나무가 왔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도 다음 10년도 정제 아닙니까? 정인이고. 그죠? 다음 10년? 어떻게? 잠시 올려보세요. 아, 저 위에? 예, 예. 연도 예. 2027년부터. 아, 그러네요. 정제 정인이잖아요. 정인이네요. 저 네. 좋은 운이잖아. 그러네요. 명예가 있다는 거죠. 말년까지. 그 다음에 세운을 한번 봅시다. 자, 23년 상관이 왔죠. 그죠? 네. 밑에는 정제죠. 밑에 정제는 좋아. 위에 상관은 또 말이 많아. 아, 상관이 많은데 또 상관이 왔잖아요. 그러면 뭐 이번에 알지만 이재명 또 해갖고 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죠. 지금 장애 집회하면서 뭐 윤석열, 김건희, 한동희 보고 이 뭐 화살도 쏘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개딸들이. 네, 네. 원래 그런 일을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윤석열. 상반기가 상관, 하반기가 정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거는 꼭 그래 안 봐요. 꼭 또 그렇게 달하고 안 갖고? 그 달별로 비교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 상관은 연말에 올 수도 있어요. 연말에 11월 올 수가 달에. 있다? 아마 조직의 구조 개편 예. 그런 거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 상관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예. 저기 계묘라는 글자가 원래가 상관이 죄를 생하고 있거든. 예. 수생목으로. 결국 구설수 오르지만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운이 좋다는 것은 22년부터 제가 왔잖아요. 22년부터. 편제, 정제. 그러네요. 24년, 25년 예. 편제, 정제 왔죠. 편제, 정제, 또 예. 관도 왔죠. 네. 사주에 없는 목화가 다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권 잡는다 한 거야. 5년이 운이 좋다는 거지. 없는 글자가 나타난 거야. 아, 재물도 다. 그러니까 제가 왔다고 대통령이 재물 쥐같이 하는 것보다 경제에 주목하라는 그러니까 거지. 경제에 주목하라. 그래서 지금 그나마 여론이 좀 네, 나아지 조금 나아졌습니다. 민생, 경제 주로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네. 내가 봐도 그래요. 철저하게 지금 제가 왔기 때문에 경제, 민생에만 가야 됩니다. 윤석열이. 원래 좀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그 신경 쓰지 말고 저분이 또 알지만 성격이 탕고집하잖아. 경진, 예. 개강살이를 해갖고 토가 많고 상관인 사람은 고개를 잘 안 숙이고 나쁜 놈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다 그 야당에서 하지 마라. 끝까지 저 사람 새끼도 아니다. 끝까지 물건을 그러니까 검사야. 한동훈이도 예지만 검사야. 예. 한동훈도 상관이 있거든요. 상관은 검사로 가야 돼. 잘못된 놈 있으면 치아뿌이 돼 그냥. 그렇죠. 식지는 않죠. 그냥 막 똥이 무슨 나 아이고 더러운 새끼라면 삼지만은 상관은 그냥 뚜루 빠뿌이 됩니다. 그래서 요경 미사를 나쁜 놈만 있으면 저기 가는 거야. 좋은 사람한테는 의협심을 말하면 너무 잘하고. 그렇죠. 네. 상관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하. 응?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재명을 꼴로 보기 싫어할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응징하고 자.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이랬을 그렇죠. 겁니다. 내가 네. 봤을 때. 지금 그렇죠. 예. 진짜로. 검사를 그렇게 오래 한 그런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예, 당연히 정의를 세우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래서 살아온 사람인데. 네. 예, 오늘 1시간 반이 훌쩍 넘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흥미있게 지켜보셨죠? 네. 저도 지금 우리 유동학 원장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느냐고 아주 예, 흠뻑 빠졌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차기의 대권 주제라고 우리가 이제 일컫는 예, 이쪽 여당 쪽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또 한동훈 장관 이런 분들의 어떤 예, 운을 저희들이 살짝 한번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늘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동환 원장님을 보시고 이제 총선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고 차기 대권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판단 명리학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실제 나타난 또 현상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또 7개월 전에 우리 이동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 부분 또 적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역시 큰 흐름 이런 것들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지난번 7개월 전에 방송하신 게 무려 한 50만 명이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도 아마 많은 분들이 두고두고 이렇게 다시 보기를 통해서 많은 시청을 해주실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권 오세훈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장관님은 다음 기회에 또 소상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이동환 원장님 이렇게 모처럼 또 7개월 만에 나와주셔서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뵀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이 방송은 또 보통 다른 방송하면 한 사람을 주제로 해갖고 보통 한 15분, 20분 일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인물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재밌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또 이렇게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쭉 파악이 되겠지만 우리가 또 하이라이트로 또 인물별로 또 이렇게 편집을 잘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게끔 그렇게 또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를 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